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생태원에서 생태계 서비스 경제가치평가 연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최성록 박사입니다. 오늘 발표는 광주천을 중심으로 생태계 서비스 비용 편익 분석 연구를 발표하겠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올해 초에 4대강 보호 철거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런 국가사업의 타당성 평가의 핵심적인 요소가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연구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천보건과 같은 공공재의 가치평가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안에 경제가치평가 기법들을 집어넣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걸 설명드리고 분석 결과와 함의로 마무리로서 500억 이상의 공공투자 사업은 법으로 비용 편익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천보건의 경제가치 평가에서 만약 하천 보건 사업의 범위가 달라지면 그 타당성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보여드리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하천 복원을 통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기능이 개선되길 원하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가장 중심적으로는 수질이 향상되는 하천의 조절 서비스를 개선하고요. 하천 공간에서 체험을 하는 문화 서비스, 그리고 이것이 녹지 공간이기 때문에 야생 생물의 서식처가 개선되는 것들을 목표로 합니다. 시간 관계상 가서요. 이 부분 입니다. 그러면 왜 광주천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느냐 하면요. 그것은 유일하게 비용 편익 분석이 2번 진행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에 그 전남대학교 밑에 흐르는 용봉천이 복개되어 있는, 그러니까 뚜껑으로 덮여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을 복원하는 사업이 제안됐었습니다. 총 비용은 3천억 원이 넘었고요. 그럼 이 사업이 타당하냐 해서 경제가치 평가를 해봤더니 전국의 평균 가구당 지불의사액이 3천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봤더니 그것을 Benefit Cost Ratio, BC Ratio라고 하는데요. 0.76으로 1이 안 돼서 타당성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그 광주 구도심의 중심 정도에 있는 양동 복개 상가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은데요. 이것을 복원하는, 철거하고 복원하는 사업으로 1,500억 원이 제한됐고요. BC 레이쇼를 산정해 봤더니 0.6으로 타당성 없음으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천 복원사업의 경제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간략하겠습니다. 우선 광주의 특징은 여기 가운데 보이는 무등 경기장을 중심으로 하류에 이런 좀 넓은 공간들이 있는 반면에 구도심 부분은 이 검은 부분인데요. 이렇게 시설물들이나 아니면 하폭이 되게 협소하게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보건사업 범위가 달라짐에 따라 경제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검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선택한 것은 여러 개 설문조사를 독립적으로 진행해서 그 수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7개 진행했는데요. 이렇습니다. S2라는 설문조사를 보면요.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했고요. 사업 범위는 구도심과 하류 전체 구간입니다. 반면에 S1은 광주 시민과 구도심만을, S5는 전국 시민을 대상으로 전체 구간을 이렇게 다른 형태의 진행했고요. 나머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설문지의 첫
설문지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광주천이 어디에 있는지, 광주와 무등산, 그리고 이게 광주천을 보여주고요. 사업 범위를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광주천 관리 현황을 설명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궁금해하는 하천보건 항목들에 대해서 응답자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실험으로 연계하는 건데요. 그래서 항목들은 수질, 하천 내부, 하천 주변의 모습, 생물 다양성의 상황 등을 각각에 대해서 응답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광주천의 이슈 중에 하나는 이 구조물을 철거하느냐인데요. 그것 또한 응답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서 앞으로의 그 실험에 익숙해지도록. 제 연구의 목적이 사업 범위의 변화에 대해서 시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지를 검증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전체 구간은 하류 6km, 구도심 이렇게 구도심만, 하류만 이렇게 해서 각각이 다른 설문으로 진행됐습니다. 하고요.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광주민과 전국 그 시민들이 생각하는 현 상황이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질을 보시면요. 이 가운데 있는 것은 수영 후에 물놀이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 정도 수준으로 광주천을 생각했고요. 광주민들은 현재 실제 상황인 4급수 물놀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결국 각 항목별 이렇게 개선이 일어났을 때 그 응답자들, 그러니까 시민들은 어떤 경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결국 그 추정을 해봤을 때 우선 전국 응답자입니다. 전국 응답자, 전국 표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빨간 거는 광주 시민들의 평균 가치고요. 죄송합니다. 광주천의 개선 가치고요. 그 전해에 대전 3대 하천을 대상으로도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전 하천의 보건 가치도 표시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 항목 중에 가장 큰 경제 가치를 주는 것은 이 수질인 것으로 보시면 알 것이고요. 또한 4급수 현재에서 2급수로 개선되는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항목에서도 동일하게 대전보다 광주가 물론 8,000원 정도로 유의하지만 대전에 비해서는 많이 작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복개 공간이 철거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가가 철거되는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경제가치 3,000원 정도로 지불의사를 했고요. 이제 광주 시민을 보겠습니다. 광주 시민과 관련해서는 비교할 것이 사업 범위로서 빨간 부분은 전체 구간을 했을 때, 검은 부분은 구도심만 동일한 사업이 진행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수질이 가장 큰 경제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2급수로 개선될 경우에 전체 하천을 복원하며 4,600원의 개인당 평균 지불의사액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도심만 협소하게 복원한다면 오히려 더 큰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 공간적인 차이는 나머지도 유사한데요. 특히 이 생물 다양성을 보자면 그 구도심에서 종 다양성이 늘어나는 형태로 변화한다면 오히려 마이너스 경제가치, 그러니까 그 보상을 받아야 되는 그 반대하는 그런 변화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천보건 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항목의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총체적인 사업인데요. 그래서 비용 편입 분석을 위해서는 사업 시나리오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는 이와 같은 광주천의 현재 모습에서 모든 항목에서 개선되는 것을 사업 시나리오라고 동일하게 했고요. 이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다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1인당 경제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전국 표본,
전국 국민 일반이 가지는 광주천 그 전체 구간에 대한 복원에 대한 가치입니다. 평균적으로 14,000원 정도의 지불의사액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구간이 복원될 때 광주 시민들은 평균적으로 6,000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보여줍니다. 그럼 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구도심만 복원이 된다면 이번엔 10,000원으로 약 2배 정도로 항상 더 큰 경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슬라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런 경제 가치를 바탕으로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복원 시나리오만이 아니라 복원 시나리오에 좀 차별화해야 합니다. 하천이 복원되는데 우선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구간을 설정하고 내용을 설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차별을 더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 2, 3은 구도심을 대상으로 복원을 하는 거고요. 4, 5, 6은 전 구간을 복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이 구조물 철거가 없거나 양동상가만 하거나 이렇게 전체를 철거하거나 형태로 나눠졌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에서 비용 항목은 계획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존의 이 비용들이 준용되는 기본이 있는데요. 저희는 2016년에 KDI가 사용했던 원 단위를 2019년의 가치로 환산해서 사용했고요. 나머지는 그렇다면 최종 광주천 복원의 비용 편익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자는 광주 일반 시민입니다. 시나리오는 6개라고 했고요. 분석 결과에서 흥미로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광주 시민들이 구도심만 복원하면서 철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총 비용은 893억이고요. 총 편익은 2192억 원입니다. 그러므로 BC 레이시오는 2가 넘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4번 구도심이 아니라 전 구간에서 복원하더라도 1이 넘기 때문에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양동상가를 철거하는 경우의 시나리오 2번과 5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도심의 경우는 BC 레이시오가 1이 넘기 때문에 타당합니다. 반면 전 구간에 걸쳐서 복원할 경우에는 0.5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모든 시나리오가 타당하게 나옵니다. 이런 비용 편익 분석의 비교 결과에서 함의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의는 생략하겠고요. 두 번째 함의는 하천 복원을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하천 복원을 하느냐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선호도를 반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주천의 경우 전체 구간을 복원하면 비용은 많이 들지만 오히려 개인이 느끼는 경제 편익은 구도심보다 작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보여줬고요. 마지막으로 광주천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동상가를 철거하길 원한다면 구도심의 경우에만 타당하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천을 사례로 비용 편익 분석에서 사업 범위가 그냥 늘어난다고 해서 경제 편익도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사례로 보여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슬라이드에 보여져 있는 연락처로 저한테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